안녕하세요, 한사원입니다. 여러분, 마음의 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이 마음의 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. 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인 거예요.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. 옹기종기.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이 오늘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했다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뭐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을 겁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 근데 그 마음의 방에 이 지방령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계속 내 마음의 방에 남아있는 거예요. 좀 나가시라고요 해도 안 나가요. 안 나가요. 제발 좀 나가시라고요 해도 지독하게 안 나가요. 이 경우에는 학창시절에는 제 마음의 방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어요. 그때는 사이가 많이 안 좋았죠. 미움도 많았죠.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재밌는 걸 해도 집에 돌아와서 이제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눈을 감거나 혼자 있을 때면은 바로 이 마음의 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. 계속 깽판을 쳐요. 근데 그 방 안에서 제 방이잖아요. 내 방인데 잠도 자야죠. 잠을 못 자게 계속 괴롭히는 사람인 거예요.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내 주변에. 여러분 방에 자야 되는데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한 무더기로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? 제대로 못 와요. 불면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. 내 마음의 방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? 자려고 하면은 날 괴롭혔던 사람들,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하냐? 자냐? 하면서 시비 걸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때려주는 생각도 하죠. 제발 좀 사라지라고. 근데 때려도 타격이 없어요. 이 마음속 세계니까. 아무리 때려도 나가질 않아요. 그걸 지우려고 아예 마음의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꺼내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. 마치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냉장고 마냥 이게 문을 여는 게 두려운 거예요. 하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 놓고 있어서.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빙빙 돕니다. 이 문이 열리지 않도록 계속 밖으로 돌아요. 재밌는 거, 자극적인 거 아니면 일, 만남 계속 하는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열리면은 온갖 게 튀어나오죠. 저는 그래서 스스로가 때로는 화가 났었어요. 왜냐면 아니 해결도 안 되는데 왜 내가 계속 똑같은 생각을 똑같이 또 하고 싫어하던 사람 생각을 계속 하는 걸까? 왜? 도대체 왜? 더 이상 이 사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계속 똑같이 또 스스로를 괴롭힐까? 그래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속을 너무 비워놔서 그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.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놔야지 그 사람들도 밀려서 나가는데 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만 있으니까 계속 깽판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거기를 뭘로 채웠냐? 제 꿈과 목표로 채웠어요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큰 꿈이랑 목표들을 막 들이붓는 거예요. 제가 손정희 회장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대표님, 회장님들, 기업가분들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. 그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 마음의 방에 오게 되더라고요. 그런 거죠. 그런 거대한 분들이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되게 하찮게 느껴졌어요. 제 마음속에 거대한 것들을 채워넣으니까 마음속이
씻겨 내려가더라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.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. 예전에 저한테 누가 사과를 한 적 있어요. 갑자기 메신저로 사과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분이 뭐 예전에 자기가 저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생각해봐도 그 친구한테 괴롭힘 당한 기억이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사과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득 든 거는 내가 어쩌면 누군가 기준에서는 괴롭힘이라고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걸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적지만 보고 달려왔구나 싶었어요. 그 목적지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저게 괴롭힌 건지 뭐 그냥 그게 분별할 것도 없었던 거죠. 계속 달려왔던 거죠. 지금 제 마음속에는 사람이 없어요.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 마음속에 저랑 친한 친구 2명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그리고 저한테 돈 떼먹고 돈 안 주고 숨어 다니는 대표님 2명 그렇게 6명 정도 있습니다. 근데 이 2명 그 도망다니는 그 2명 같은 경우에는 비유하자면 제 마음의 방에서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죠.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사업을 막 바삐 할 때는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무슨 파티장 같은 거예요. 잠을 자려고 하면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파티장 같은 거죠. 방은 조그만한데 거기서 시끄럽게 노래 틀고 춤추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. 재미는 있겠죠. 근데 난 자야 되는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. 그 시절에. 저는 살아요.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들과 사건들이 꽉 차 있으면은 결국 언젠간 그게 폭발하리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만나서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보다 더 크게 괴롭게 느껴서 그 친구를 뭐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.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다면은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. 그냥 더 큰 걸 때려 붓는 거예요. 더 큰 거. 그래서 자주 했던 생각은 내가 더 큰 사람처럼 생각해보자. 내가 더 큰 사람처럼 생각해보자. 이 사건에 대해서. 그렇게 하면은 결국 정답이 몇 가지밖에 없는데 더 강해지자랑 내가 용서하자. 그런 것뿐이에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해진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용서하는 힘은 생긴 것 같아요. 더 많이 용서하는 것 같고.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. 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미치광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. 방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여전히 울고 있을 수도 있겠죠. 방 구석에서. 근데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면은 그 불청객들 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겁니다. 불청객은 내보내고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들은 방에 머물게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